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지도부에 이제에서 특히 이제 김정은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어요. 2008년에 후계자로 낙점이 됐지만 2011년 12월 30일 날 최고 사령관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저 최고 지도자로 올라갔는데, 이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를 이제 끌어왔는가라는 걸 이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소위 한반도 정세예요. 자, 한반도 정세는 이제 김정은이 처음에 2011년에 등장하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북 간의 대화 협력보다는 계속 그 긴장 상황만 있었어요. 핵실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ICBM 이제 개발했죠. 뭐 화성, 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 했던 그 SLBM도 2016년에 심포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2015년은 DMZ에서 지뢰 도발도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2017년에 이제 그 소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화성 15형 ICBM을 이제 발사를 해서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2018년부터 소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이제 끝났다. 이제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 건설에 집중하려면 핵무기 개발을 함에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제재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재를 풀어야 되면 결국은 남북 관계를 열어야 되고 북미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게 2018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3번, 그 다음에 중국과의 정상회담, 또 중국과도 5번인가 만났어요. 시진핑하고. 그 다음에 푸틴하고도 만나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의 정상회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때 이 정상회담은 뭐 남북 관계는 뭐 2번밖에 없었고, 그죠? 뭐 이렇게 또 그때는 또 북중 간의 정상회담도 없었어요. 안 만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짧은 기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급하잖아요. 저돌적이고. 그러니까 빨리 남북 관계 풀고 북미 관계 풀어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야 이제 드디어 남북 관계 잘하려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잘하려고 하니까 좀 모든 거 좀 풀어줘. 근데 이게 이제 우리도 그렇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먼저 딱 걸리는 게 좋은데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이제 다 포기해라. 그래야만 뭐 제재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관계 정상화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을 포함한 뭐 제재 해제 문제 이런 부분이 딱 걸림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018년까지는 잘했죠. 뭐 그건 뭐냐면 좀 선언의 의미니까. 그리고 북한도 풍계리 핵시험장을 그냥 뭐 전문가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자들 불러가지고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소설은 잘한 거죠. 이제 식전 공연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잘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갈 때 그러면 당신들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비핵화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비핵화하는 그 단계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과 함께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영변 하나 정도는 미국이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그 상응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영변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많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일종의 저기 그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그 노란 봉투 이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란 봉투는 볼튼 그때 그 당시에 미국의 안보 보좌관인 볼튼이 내세운 북한의 이제 핵과 관련된 이제 사항이고 이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 예? 라고 해가지고 이제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결국은 뭐 재선도 못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의회로부터 탄핵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고문 변호사의 청문회가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2차 북미 회담을 하는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북한 문제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자신이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이게 해서 탄핵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진지한 협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틀 동안 하면서 이제 그 정심을 업무 오찬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업무 오찬이라는 것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 오찬도 안 하고 그냥 전용기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기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뒤부터 쭉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입장이 완강해지죠. 이제 잠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제 재선돼서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협상 탁으로 돌아오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안 돼 버린 거죠. 예. 여하튼 이제 이렇게 핵 문제 이제 소위 이제 본 게임의 이제 사전 식전 행사까지는 잘했는데 본 게임 와서 이제 이게 어그러져서 지금 힘 겨루고 있고 지금도 그런 힘 겨루기에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북한은 그래서 여기 이제 사전에 나온 것처럼 이 한겨울에 모닥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면서 북한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홈지에 가서 활동하도록 하게 하고 청년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소위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마른 걸레를 이제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 짜봐야 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 이게 아무리 쥐어 짜더라도 북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안보리 제재가 있어가지고 북한이 소위 수출품의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이게 수출 통제가 되어 있어요. 특히 뭐 저기 무연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석탄, 이제 철광석 이런 경우는 하는데 다 통제가 되어 있으니까 외화도 못 벌어들여 그리고 그 외화를 가지고 이제 북한 내부에 없는 이제 물자를 사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자력갱생 정면 돌파다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겹쳐가지고 더더욱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냅니다만은 북한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아주 절제되게 도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아는 거죠. 아무리 그냥 북한의 곳곳에 이제 곡간을 뒤집어서 했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판단은 뭐 이제 중국도 그런 쪽으로 이제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뭔가 이게 좀 개방적으로 해라. 라는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 했을 거예요. 그게 이미 시진핑하고
이제 5번을 만났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이야기 했을 거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보면 시진핑처럼 정치 권력적 측면에서는 확고하고, 예?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북한을 만드는 게 자기들 꿈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관계를 이제 풀어서 지금의 제재 국면을 이제 뚫고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바이든 정부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라는 거고, 미국은 이제 그렇고, 북한은 그게 아니라 좀 적대시한다는 이제 정책을 폐기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또 이제 뭐 소위 정상국가 차원에서의 그 국방력 강화를 가지고 도발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 이중 기준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스스로 뭐 핵을 빨리 내려놓겠다, 이념을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경제를 이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김정은 리더십 하에서의 그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